네, 반갑습니다. 자,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밤 11시가 11시 반이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찾아뵙는데요.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선물만 지금 보고 있는데, 선물은 플러스네요. 아까는 굉장히 좋았는데 많이 지금 그래도 선물이 많이 줄었는데, 상승폭이요. 제가 일단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매매 동향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여러분도 다 보셨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오늘 매도를 좀 많이, 특히 코스닥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간도 오늘 같이 덩달아서 코스닥을 약 900억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의 옵션 동향을 제가 자주 보는 편인데 풋을 좀 많이 샀죠. 자, 풋을 많이 샀는데에 반해서 콜은 또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도 좀 인상적이고요. 선물을 오늘 10,000계약 이상을 좀 샀네요, 외국인들이. 자,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 자,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많이 대량으로 사고 있다는 거는 미리 이제 선침해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물을 먼저 선침해하고 이후에 다시 현물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려나요? 자, 일단 뭐 외국인들은 우리 9월달 옵션 만기일이 9월달에 제가 며칠인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9월달 옵션 만기일을 전후로 해서 이제는 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아니면 그 전에 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도 뭐 이번 달까지 하고 다음 달부터는 또 좀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일매일 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모양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내일은 주가가 돌아서서 강력한 상승을 하기는 힘들다. 내일은 상승은 나오지만 상승의 힘은 미약하다. 1925에서 1930포인트 정도까지만 약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좀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은 1900포인트, 오늘 저점이 1910이었는데 오늘 저점을 살짝 깨고 1900포인트를 살짝 깨는, 지난번 저점이 1891이었는데 그 정도 근처 정도 전후로 해서 좀 하락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미리 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큰 하락은 이제는 뭐 그렇게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수가 하락 상승도 없고 하락도 약하고 상승도 약한 그런 장이 며칠간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좀 흘러내리면서 1890 정도 전후로 해서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력들은 글쎄요, 지난번 우리가 8월 초에 한번 급락이 나왔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그 정도까지 다시 한번 지수를 눌려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부 종목들은 뭐 지난 저점을 좀 깰 수도 있고, 약했던 종목들은요. 일부 종목들은 지난 가격 근처까지 올 수도 있고, 개별주들이. 또 일부 개별주들은 지난 저점 위에서 하락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지수는 제 생각에는 지난 저점과 비슷한 지점에 하락을 시켜 놓으면서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 오늘 제가 아진산업을 아까 어제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아진산업이 4,860원을 오늘 고점을 찍을 때 제가 댓글에다가 4,800원에서 4,900원, 3,800원에서 3,900원요. 3,800원에서 3,900원 정도 오면 단기 고점이니까 매도하시라라고 제가 댓글 남겼는데 오늘 3,860을 찍었거든요. 근데 아진산업이 파동상으로 지금 작은 소파동상으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이 5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아진산업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줄 듯한데요. 그 반등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자는 아직 진입하지 마시고요. 일단 파동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아진산업이 오늘 고점 3,860원이 완전히 이제는 고점이 나왔다.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 가격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파동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좀 한번 매도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 좀 흔들릴 때 여러분께 일단 28일 전후까지는 좀 끌고 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일이 27일입니다. 자, 내일 정도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은 저는 오늘 고점이 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나미 같은 종목은 저는 오늘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요일날 저한테 모나미를 누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모나미가 만약에 월요일날 남들보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 다시 저점 매수를 하시더라도 고점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시가부터 이게 4% 이상 오르고 시작했거든요. 모나미는요. 그러면 이게 웬 떡인가 하고 저는 한번 잘 팔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나미는 좀 조정이 들어올 듯 합니다. 일단은요. 근데 조정 폭이 어디까지 될지는 제가 지금은 예상할 수가 없고요.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죠. 매도하고서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지, 하락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듯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은 조정을 받을 때도 좀 하락폭이 좀 클 수가 있으니까 너무 홀딩만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아진산업도 오늘 일정 부분 좀 내일 반등을 주면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진산업이 혹시라도 내일 만약에 오늘 고점 3,860을 넘어서 만약에 4,100원 정도 근처까지 가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 한번 하시고 나오시고요. 아마 내일 4,100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더라도 아진산업은 일단 비중 조절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일 그리 안 가더라도 조금 아침에 반등을 주면요. 일본 규제 관련주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28일날 일본이 규제 확산 조치가 발효가 되면서 또 다른 규제 품목을 확산하는 그런 조치가 같이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같이 나와 버린다면 저는 일본 규제 관련주는 한번 시세가 강하게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28일날 수요일날 규제 확산 조치가 발효가 된과 동시에 아무런 코멘트가 일본에서 없다면 뭐 추가 품목이 다시 나온다든지 그런 코멘트가 없다면 일본 규제 관련주는 즉시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규제 관련주가 완전히 시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저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은요.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 이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보면 사실은 한번 보시죠. 주봉인데요. 파동을 한번 보시면 1, 8, 2, 3, 4, 5 지금 현재 자리는 이미 사실은 3파 상승의 고점을 종가상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주봉상 5파가 사실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번 주에 강하게 올라갈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이 종목은 좀 이번 주나 아니면 지난주에 좀 강하게 좀 상승이 좀 양봉을 크게 한번 띄웠으면 하는 기대감 9만원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5파가 좀 아직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자리에서 조금 더 행보를 해야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근데 보조 지표를 보시면 지금 상당히 겁나죠. 보시면 상당히 가열권인데요. 어쨌든 일본 규제 관련주는 28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내일부터는 많이 오른 종목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또 후승 같은 종목도 지금 보면
자, 지금 이 기준선이 가파르게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후승도 내일 많은 근처 정도 오면 한번 매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많은 정도면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물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새로운 그 발효와 동시에 규제 발효와 동시에 새로운 뭔가 추가 품목이 규제 품목이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한번 잘라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참고로 하셔서 일본 규제 관련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이 갱인양행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물론 뭐 신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9.44%는 신용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보면 월봉상 보면요. 자,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은 저는 한 7,300원까지도 7,350원까지도 이 종목은 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7,350원까지. 자, 갱인량이 7,350원까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다른 일본 규제 관련주들도 이번에 뭐 모나미나 아진산업이나 강하게 일지테크나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신 분들이시거나 손실이 나지 않고 이제 지난번에 손실이 났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신 분들은 수요일날 제가 전후로 한번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코스피 지수는 저는 지난 저점 1891포인트를 저는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하락이요. 그래서 오늘이 1916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수에서 많이 빠져봤자 저는 한 20% 정도 내지 25% 정도로 30% 이상 이렇게 이 정도 보기 때문에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 한번 좀 이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개별주들이 이제부터 빠지면 지난 저점 1891포인트 지수상으로 근처에 온다면 차라리 좀 분위기 맞아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번에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잘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코스피는 만약에 이번에 1890포인트 지난 저점 근처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반등을 준다면 2000포인트까지는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중국의 시진핑이하고 9월달에 또 좀 만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하락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놓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내일 반등 들으면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눌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눌러질 때 1900을 살짝 깨는 모양이 살짝 놓으면 그때는 저점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